그래서 우리가 그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게 되면 뭐 처음엔 구두 상담을 할 텐데 이제 뭐 업체를 맡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사업자 등록증은 받아요.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면은 정관을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업무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법인 정관은 잘 안 받았어요. 왜냐면 계속 사업자이기도 하고, 근데 신규 사업자라고 하면 정관을 꼭 받아 놓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 사업자인데 그 상담을 할 때도 법인 정관은 굳이 우리가 볼 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실은 정관을 받아야 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겁니다. 볼 겁니다. 또는 데이터를 이제 뭐 다른 사업장에서 왔다. 또는 내가 이 업체를 처음 한다. 그러면은 회계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에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담할 때 처음 받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를 받아놨다 그러면 회사 등록을 봐야 되겠죠. 회사 등록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을 거니까요. 상호가 있을 거고 대표자 성명이 있을 거고, 이거 주민등록번호 있는 거는 개인 사업자.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생년월일 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업일이 있을 거고, 회사 소재지가 어딘지. 사업자 주소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이건 옛날 거긴 한데, 이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가 있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신고를 할 거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소재지가 있을 거고 본점 소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지점이 있다 그러면 지점 사업자 등록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 소재지는 지점 소재지가 될 거고, 여기 주소는 본점 소재지 주소가 또 별도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종류, 업대 종목이 뭔지를 봐야지, 아, 여기는 뭐를 파는 회사구나 인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업대가 뭐 제조업이다. 제조업인데 신발을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여기 뭐 신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무제표가 그려져요. 이걸 대충 보고, 아, 여기 제조니까, 아,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 회사겠구나. 또, 그리고 또 뭘 만드는지에 따라서, 직원은 어느 정도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돼도 사업자 등록증은 있을 거니까 상담을 하러 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은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또는 재무제표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다거나 세무조정 계산서 전년도 거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회사 파악을 해야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담이라는 거는 아마 그 사무실 내에서도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해서 업체를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업체를 뿌려줄 거거든요. 그 뿌려주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그분은 이제 상담을 했을 거고 본인이 업체 파악을 할 건데, 이러한 자료들을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신규 업체라고 하면 회사 등록부터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또는 신규 업체가 아니고 계속 사업자라고 하면 다른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가 올 거예요. 그 데이터 와서 데이터 왔으면 그 데이터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우선 회사 파악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봅니다. 재무제표. 우리가 아는 그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12월 말 법인들이 많아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12월 말이 결산 시점이 될 거고, 결산이 기준일이 될 거고, 법인은 그 정관에 회계연도를 언제로 할 건지 다 기재를 해놓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게 12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12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1년이 아닌 회사들도 있어요. 3개월 단위의 법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회계연도가.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했었는데 회계 연도가 그래요. 1월부터 3월까지 1회계 연도, 뭐 3개월 단위로.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1년에 4기의 그 회계 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전년도 재무제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이제 받는 거고, 또는 데이터를 받았다 그러면 데이터 내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법인만 해당이 될 거고, 개인은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어요. 그러면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원가명세서까지 해서 3개 정도는 있겠죠. 3개 정도. 재무상태표는 자산 종류, 부채, 자본,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자본금, 이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결산 시점 잔액을 표시를 합니다. 잔액.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정해서 보통 1월부터 12월 것까지 총 매출액이랑 원가 판관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얼마인지. 여기 법인세 등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법인세 등이라도 있으면 여기는 매출이 한 이 정도 되는데 법인세가 이 정도 납부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규모를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또는 세무조정 계산서가 없어도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법인세를 이렇게 낸다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 가지고 보통 법인세를 대략 계산을 해보거든요. 뭐 당기순이익이 2억이다 그러면은 법인세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건데,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인세가 훨씬 더 작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2억인데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법인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법인세가 한 700이나 8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세액공제다, 세액 감면이 많이 있는 회사겠구나. 그렇게 파악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원가명세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있을 때 원가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된 그 당기순이익이 이제 순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요. 근데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간 당기순이익이 그걸로 끝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 당기순이익이 계속 누적이 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는 데들도 있지만, 이 이익잉여금을 그때그때 처분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보통 배당으로 많이 합니다. 배당. 그러면 배당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이제 최종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본금 쪽에 가면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동안에 이제 미처분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회사가 계속 잘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데들은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이 없는 데들은 계속 결손이 나서 결손 누적된 데들은 여기가 명칭이 메뉴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결손금 처리 계산서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단기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뭐 데이터로 받든 그 재무제표 종이로 된 걸 받던 아니면 뭐 표준 재무제표를 홈택스에서 출력을 해서 받든 이러한 내역을 보고 봤다면 이거는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표준을 홈택스에서 뗄 수가 있으니까. 또는 이제 우리가 기장을 맡았다 그러면은 바로 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세무조정 계산서는 뭐 물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전기 들어가서 볼 거고요. 아니면 책자가 있을 거예요. 책자. 제가 아까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등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그 법인세가 나오니까 세무조정이 뭐가 들어갔겠네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예상하는 거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나 그동안 세무조정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에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다 보면 경력이 얼마 안 됐으면 세무조정 계산서가 우리가 볼 기회가 언제였냐, 저 같은 경우는 언제였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쯤이나 봤어요. 왜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년도 거 보고해.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옆에다 두고 뭐 데이터는 물론 있겠지만 데이터를 보려면 이제 좀 보기가 힘드니까 전년도 결산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고 전년도에 이러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었으면 올해도 이 회사는 그러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겠지 하고 그때 법인세 신고할 때쯤이나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늦은 거죠. 그래서 기중에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는 이제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결산을 볼 때도 입력을 할 때도 세무조정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세무조정 사항을 알고 있으면 입력이나 결산을 볼 때도 세무조정까지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이 좀 이제 경력이 좀 되면은 세무조정 계산서에 세무조정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 결산이나 입력이나 결산은 내가 다 하고 세무조정까지 내가 다 한다 그러면 굳이 세무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결산을 하지 않거든요. 세무조정이 안 나오게끔 결산을 해버려요. 근데 자체기장을 해온 데들이 있어요. 자체기장 해온 데들. 그러면 거기는 자체기장이 돼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서 세무조정만 맡기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산된 거를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산이 완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내가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간의 세무조정 사항을 물론 알아야 될 거고 그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뭐가 그 잘못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기장을 했는데 이거는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손익계산서 그대로 둬야 돼요. 다만 이제 세무조정으로 이거는 송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게 세무조정을 해서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쉬운 세무조정도 있지만 어려운 세무조정이 있어서 굳이 어차피 내가 이거를 입력을 하고 결산을 할 거면 세무조정이 안 나오게끔. 왜냐면 유보라고 세무조정을 나중에 해버리잖아요. 유보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세무조정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 연도 유보 감수 처분을 했을 때 그럼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유보가 나오지 않게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게끔 세무대리인이 결산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입력부터 막 했죠. 결산도 그냥 뭐 맞추라고 하니까 거래처 원장만 맞추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력이 좀 됐었을 때 옛날에 내가 세무조정하고 결산하고 한 거가 되게 창피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단점이 있어요. 옛날에 뭐 5년 전에 했던 것도 내가 한 거고 3년 전에 했던 것도 내가 한 거고
그래서 그게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책임을 져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는 게 좋겠죠. 훑어볼 때. 그러니까 훑어볼 때 아까 사업자 등록 내역을 봐야 되고 결산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보면 좋다. 이거는 이제 수기로 종이로 되어 있는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다 있을 거니까요. 가장 좋은 건 이건데 내가 상담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그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는 이 회계 데이터가 전회 사무실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회 세무대리인들이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금을 미납한 경우 굳이 데이터를 안 주는 데들은 이 데이터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세무대리인이 일을 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일은 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그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그게 이제 미수로 깔려 있을 때 세무대리인은 옮겨도 데이터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위에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거를 재무제표나 세무조정 계산서를 그때그때 받아놔야 돼요. 뭐 물론 이제 돈을 제대로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좋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다 있으니까 가장 좋은데 없다 그러면 위에 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그 재무제표, 손익계 재무제표, 그다음에 세무조정 계산 내역한 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내역을 한번 훑어봅니다. 훑어봐야지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자료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